기분 맞춰주기 하면 좋겠는데 알아둘 내용을 좀 더 넣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중개 관련 판례예요. 판례인데 1번 별표하세요. 1번 별표, 3번 별표. 그 다음에 4번 별표, 5번 별표. 이게 4개가 중요 판례입니다. 알고 가라고 하는 판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있잖아요. 이 판례가 한 문제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어떤 것인가가 한두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먼저 1번.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알선하려고 하는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주관적 의사의 밑줄. 주관적 의사로 결정해 외형상 객관적으로 결정해 객관적. 따라서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판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판례. 그다음 2번은 공인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끊고 무자격자죠. 무자격자는 무조건 무등록업자예요? 아직 몰라요. 근데 뒤에까지 읽어보니까 단 1회란 말 나왔죠. 단 1회 전세계약을 알선했다면 무등록업자예요? 일반인이야? 일반인의 경우 보호소를 받으면 안 돼요?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 틀렸죠. 3번. 원래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중개업을 꼭 본업으로 해야 돼요? 다른 일에 부수적으로 해서 부업으로 해도 돼요? 부업으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나는 컨설턴트인데 컨설팅 하다가 부동산 소개도 하는 거지. 그래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컨설팅의 동그라미, 컨설팅의 부수화에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4번 주목하시고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남의 등록증, 자격증 빌려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오피스를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를 팔아먹었어요. 내게 아니야. 팔아버렸어. 근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오피스텔 새를 구하는 거예요. 새. 근데 이거 팔아먹어서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속이고 이거 오피스텔 내 건데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둘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보증금을 먹어버린 거예요. 보증금 편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사기입니다. 사기. 중개를 한 게 아니라 찾아온 손님과 직접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중개가 되려면 타인과 타인 간의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끊고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행위 해당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다면 이것은 협회 보증금, 공제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지금 그 얘기고. 5번도 중요하죠.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이 약속의 동그라미, 요구의 동그라미.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돈을 받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돈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된다고. 돈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받기로만 한 걸로는 곤란해요. 문제 2번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은 역사상 한 번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당구장 표시하시고요. 2번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 3번 별표. 그 다음에 4번은 당구장 표시. 뭐 그 정도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돌아가 보죠. 주목하시고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갑이 소유해요. 갑이 현재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여기다 증축을 했어요. 이렇게. 소유자가 증축을 했을 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등기를 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요. 구분 등기 안 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요. 네? 구분 등기를 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자기 건물에 증축을 하면 이것도 갑의 것, 이것도 갑의 것이니까 건물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분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셔요. 여기 이렇게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은 갑의 소유야. 근데 갑과 을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사람 누구요? 임차인. 임차인이 여기다가 증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뭐죠? 부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합된 부분은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면 구분 등기해야 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잘 모르죠? 자, 봐봐. 남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원래 건물 부분은 갑의 것이지만 이것은 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소유자가 증축을 하면 소유자가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분 소유권에 성립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등기 안 해도 구분 소유권에 성립하는 거지. 다시 한번. 소유자가 증축을 한 경우는 구분 등기해야 하지 않아도 해야. 임차인이 증축을 한 경우는 구분 등기 안 해도 구분 소유권에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 보셔요. 식목일날 여기 봐. 식목일날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하면 요즘 뭐 식목일 하지도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땐 다 했습니다. 나무 메고 있잖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묘목을 들고 올라가기 힘들어. 그래서 길가에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막 심어 놓은 거야. 근데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누구 거예요? 그 땅 소유자 거예요. 나는 정당한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남의 땅을 빌렸어, 임야를.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었어, 임차인이 나무를 심으면 그거는 등기해야 구분 소유권이요. 등기 안 해도 내 거죠. 땅은 임대인 거고 그와 똑같다 그 얘기야.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부동산에 부합된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고 원래가 아무튼 구분 등기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아도 X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해 주냐면 혹시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한번 나왔던 건데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건 뭐야?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사 건물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밑줄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된다면이야.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불가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호수가 정해져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그것은 분양권으로 중개대상물이에요. 4번 여기 보시고 이 토지가 갑의 것이에요. 이 토지가 누구 거라고? 갑의 거. 근데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는 누가 심었냐면 을이 심었는데 을은 누구냐면 임차인이거나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지. 그럼 어떻게 했냐? 나무가 없을 때 둘이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나무를 을이 심은 거야. 그래서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나무를 심어 이걸 등기했어요. 등기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임목이 된 거죠. 토지는 갑의 것, 임목은 을의 것. 그런데 이거를 저당권의 대상으로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한 거죠. 저당권을 실행했다는 게 뭐예요? 경매가 됐어요. 이때 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이 임목을 경락받았죠. 이렇게 병이 임목을 경락받으면 이 병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법정지상권 인정돼야 안 돼? 왜 안 돼? 그렇죠.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승계받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갑과 합의를 해서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목을 경락받은 사람은 땅 사용권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는 그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었던 기출지문입니다. 5번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등기 효력은 등기한 날로부터 얼마? 10개월. 이건 뭐 많이 들어봤죠. 근데 5번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 3번 자격제도 관련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무자격자가 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이요 형식적이요? 실질적으로 하죠. 도장을 누가 찍었냐가 아니라 브리핑을 누가 하고 문서를 작성 누가 했냐 이걸로 따지죠.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냐. 여기 봐.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격증을 빌려줬냐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반가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니까 맞는 문제야. 니은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안 하면 해촉. 해촉의 동그라미. 해촉은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이죠.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촉은 국토부 장관. 위촉도 국토부 장관. 그 다음 디귿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내에. 5번 부정행위자는 5년간 결격 사유. 틀렸습니다. 부정행위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시험만 못 보죠. 따라서 시험보다 컨닝해서 걸렸어? 시험만 5년간 못 봐. 그럼 중개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어 없어? 있고. 모의고사 볼 수? 있고. 실전시험은 못 보죠. 정답은 옳은 거 기억 바나나.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4번 등록 관련 옳지 않은 거 1번 등록관청이 개공행위 등록증의 재교부에 믿죠. 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는 협회에 통보하지 않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맞는 문제야. 등록증 교부는 협회 통보해요. 2번 등록 신청지, 신청자의 자격증 서본, 건축물 대상 등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맞죠? 자격증 사본은 시도지사에게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은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하죠. 상업등기소로 들어가.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제출 서류가 아니다. 맞죠? 3번 등록증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된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하죠? 등록증 교부 후에 업무를 개시한다는 말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증을 받았어야 된다. 왜? 걸어야 되잖아. 벽에다가.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후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타당한 얘기죠. 4번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한 건 등록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하다.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다만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지연 사유서가 하나 들어가야죠. 지연 사유서. 5번 등록을 한 후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단장기유업이죠. 따라서 뭐예요? 임취. 임취니까 맞아 틀려? 맞죠. 여러분 휴업이라고 하는 건 개업식을 하고 그 다음 쉬는 것만 휴업이에요. 개업식을 안 하고 있는 것도 휴업하고 있는 거야. 개업식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휴업이지. 그 기간이 3개월에 초과될 것 같으면 미리 휴업 신고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4개월을 그러고 있다 그러면 백과,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6개월 초과하도록 개업식 안 하면 임취잖아. 6개월 초과. 오케이? 맞는 문장. 정답 4번. 문제 5번입니다. 사무소 명칭, 광고 관련 옳은 거 1번. 개공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틀렸죠? 아, 돈이 없는데 뭐. 2번.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건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쓸 수는 있어 없어? 이건 안 돼요. 이건 개공만 해.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택배 일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택배 쪽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버리면 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야. 3번 개공이 아닌자의 동그라미. 아닌자 나오면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 100과 틀렸죠.
그냥 공식 아니야, 공식? 아닌 자 나오면 1년에 1천. 4번, 개공이 설치한 5개 건물에 자기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대. 거짓 표기 얼마? 100과. 이게 정답이네요. 5번,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대집행할 수 없다. 아니죠? 대집행할 수 있어요. 주목하시고, 간판에 성명을 안 쓰면 어떻게 돼? 100과. 표기 안 하면 100과. 거짓 표기 100과. 이 사람 꼰질르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과태료 정도는 포상금 안 나와. 문제 6번. 결격 사유 관련 옳은 거 1번. 시도지사의 밑줄. 시도지사는 맨 뒤에 관계기관에 조회한다고 돼 있는데 조회는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하죠. 뭘 또 본인이 해, 본인이. 자, 주목하셔요.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주어를 바꾸잖아요, 주어. 그런 거 자주 나오죠.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따라서 시도지사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해야 돼, 강서구청장.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게 된 고용인을 이원래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의 밑줄.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죠. 자, 고용인의 결격을 이원래 해소 못하면 업무정지,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의 결격을 이원래 해소 못하면 필취. 3번, 개공으로서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아. 밑줄 성년 후견 개심판. 거기다 써, 결격. 성년 후견 개심판 받았으면 결격 아니야? 그러면 결격 때문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밑줄.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 처분 후 3년간 결격이에요. 종료 심판 될 때까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해소가 돼야지 취소 후 3년은 문제가 아니죠. 여기 봐요. 그렇다면 사망이나 해산이나 결격이나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에 3년의 결격이 없지. 이렇게 3년의 결격이 없는 거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특히 등록 기준 미달 그것도 잘 나와요. 아무튼 결격 없어요. 아니, 취소에 따른 결격은 없어요. 다만 요건 결격이지. 요거 정신적인 문제.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 틀렸네 지금. 4번 2004년 10월 20일 오후 2시에 출생한 자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는데 생일날 새벽 0시예요? 다음날 0시야? 생일날 새벽 0시죠. 따라서 2023년 10월 20일 오전 0시에 결격에서 벗어나니까 맞죠. 이건 제가 지난주에 문제 나온다고 했던가. 5번 등록기준 미달의 밑줄 쳐요.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의 밑줄.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이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3년간 종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맞는 정답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의 지문은요. 조금 까다로운데 3번, 5번 이렇게 된 거예요. 3번, 5번. 작년에는요. 역사상 가장 쉬운 시험 정도로 쉬웠다고. 그러니까 뭐 30번 넘게 시험을 봤다 치면 10회 이전 거 다 빼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쉬운 시험 탑 3 안에는 들어갈 정도예요. 작년 중개사 시험은 아주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많이 어려울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대신 공법은 조금 작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공법은 조금 쉽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작년에 비해서. 중개사무소 관련 옳은 거 1번. 이종 설치 금지된 중개사무소에는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주목하시고 첫 번째 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에 있고 두 번째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 있어. 그러면 이종 설치 금지가 되는 건 두 번째 사무소가 금지된다는 건데 그 두 번째 사무소는 등록 기준을 안 갖췄어도 사무소는 사무소라는 거야. 그러면 걸리면 이 사람은 이종 사무소로 처벌받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틀린 문장이에요. 포함됩니다.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가지고 창업을 할 때 다른 개공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상시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휴업적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업무정지 중인 사무실로는 못 들어가. 따라서 지금은 휴업중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공동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 개공이 사무소 외에 천막 등 이동현 임시중개. 임시중개시설물은 뭐야? 임시가 나왔으니까 임시잖아. 임시면 업무 정지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상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잘 안 지키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4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사무소를 사용하는 개공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여러분 사무소 명칭이 뭐예요? 가게 이름이에요. 가게 이름에 개공의 성명을 넣어야 돼? 넣을 의무 없어? 넣을 의무 없죠. 근데 넣을 수는 있어요. 윤영기 공인인증서 사무소 이렇게 써도 되고 현대 공인인증서 사무소 이렇게 써도 되죠. 가게 이름을. 따라해요. 가게 이름에 개공의 성명을 넣을 의무는 없다. 틀렸죠. 5번 개공은 그의 소공이 자격증 4번의 밑줄 4번이요 원본이요? 4번을 계시하죠. 아니 원본을 계시하죠.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8번입니다. 개공갑의 소공을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거래상 중요상인데 거짓된 은행의 밑줄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재산상에 손을 입혔어요. 틀린 거 주목하시고 갑 개공이 있고 을 소공이 있어요. 소공이 뭐였죠? 거짓된 은행으로 병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으로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하는 걸 따져보겠습니다. 얘도 세 가지 책임 발생합니다. 한번 해보죠. 먼저 거짓된 은행은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인증서 하는 자격정지 사유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이렉트로 개공행위의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마치 사장님이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야. 두 번째, 자 고용인 소공이 거짓된 은행을 하면 매무수거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고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책임, 형사책임. 손해 났어. 만약에 손해가 2천만 원 났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배상 책임이 있고 여기도 배상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 하나의 사건으로 세 가지 책임이 한 방에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느낀 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사무소 차리면 직원을 잘 뽑으라 그 얘기요. 직원 때문에 사장도 그 친구도 망가진다 한 방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의뢰행위는 자격정지 맞죠? 을은 1년에 1천 맞죠? 그 다음 등록관청은 가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임취니까. 쉬운 문제 이거. 4번 갑은 의뢰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 면한다. 여기 봐요. 이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이거는 과실 책임이고 이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도 손해배상이 안 해. 해야 돼. 따라서 4번이 틀렸죠.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의 동그라미 협회죠 이게. 협회는 을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갑에게 행사하죠. 갑에게. 정답 4번입니다. 이거 설문이 좀 길어서 그러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 9번입니다. 9번 중개사 법령상 잘못된 건 몇 개인가? 기억번 소속 공인인증서에 대한 고용신고 시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서본을 첨부해야 된다. 실무교육 X. 자기네가 확인하죠. 그래서 인터넷 신고, 전자신고가 되잖아요. X. 니은번 법인인 개공의 임원 사원인자는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밑줄 쳐.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인장 능력이에요. 자격 있어야 돼요. 자격 있어야죠.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디귿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50만 원의 과태료 받았던 맞아요? 네. 타당하죠. 왜? 100과지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냈더니 틀렸대. 왜 틀렸냐고 그랬더니 100만 원 때려야 되잖아요. 100만 원 이하잖아요. 니을번 법인의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밑줄 쳐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어야 한다.
아니 분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해야 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해도 돼? 따라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어야 한다? 틀렸죠. 미음번 법인인 개공은 상가 및 주택용지 밑줄 쳐 주택용지에 분양등이 돼야하는데 안 되죠. 따라서 OXX 다시 이거 잘못됐어. XX 따라서 잘못된 건 4개네요. 정답은 4개. 5개? 왜 이게 5개? 잠깐만. 미스테이크.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다. 원래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할 때 등록번호 3개 있다고 그랬잖아.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중에 사무소 등록번호인데 이게 제가 놓쳤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사무소 등록번호. 그래서 다 틀렸네요. 정답 틀린 거 5개죠. 틀린 거 골라라 5개. 정답 5번이에요. A씨? 문제 10번 휴업 폐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면 폐업 신고해야 돼요? 휴업 신고할 수 있어요? 휴업 신고할 수 있죠. 이런 거잖아요. 중개업자가 8개월을 쉬려면 휴업 신고 안 되고 폐업해야 된다 그 소리인데 폐업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죠. 휴업하면 되죠 그대로. 그러니까 장기간 휴업하려면 폐업 신고해야 돼. 그대로 휴업 신고하면 돼. 휴업 신고하면 되죠.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는 방문 전자가 다 돼요? 전자가 안 돼요? 왜 안 돼? 등록증 반납, 휴업 신고 반납, 폐업 신고 반납 때문에 전자가 안 되죠. 3번 신고한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재개코자 한다. 다시 등록해야 돼요? 재개 신고하면 돼요? 여기 봐요. 휴업 신고했다가 다시 일을 할 때는 재개 신고라는 걸 하고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재등록. 그러니까 폐업 신고 후에 중개업할 때는 재등록이지만 휴업 신고는 재개 신고죠. 뭔 말인지 알아요? 따라서 신고한 휴업 기간 중에 재개하려면 다시 등록해야 돼? 재개 신고해? 재개 신고.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폐업 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폐업 기간 그런 거 없죠? 폐업일이죠. 폐업일. 정답은 5번. 휴업 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죠. 왜 그렇죠? 이미 반납했잖아요. 이미 반납해서 반납할 게 없어요 지금. 정답은 5번. 문제 11번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들어가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들어가죠. 인장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들어가죠. 새로운 등록증에 새로운 도장을 찍어와야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할 때는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죠. 이때 사본은 몇 장? 500장 이상. 원본은 어디 있고? 중개사무소에 있죠. 사무실이라고 하면 안 돼. 사무소라고 해야지. 사무실이면 뭐 카드 치는 데도 사무실이 있고 분양 사무실도 있고. 미음번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원본은 어디 있는데? 집에 있죠. 어디? 거실에. 텔레비 위에. 정답은 3개. 그느드 자격증 사본 들어가는 거 여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정답은 3개. 문제 12번 거래정보 사업자 옳은 거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1000명 이상. 틀렸네? 몇 명? 500명 이상. 2번 법인인 부가통일 사업자가 지정 신청한다면 신청서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하는 게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주목.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구할 때, 법인인 부가통일 사업자가 지정 신청할 때 3번 다 법인 등기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다 확인하죠. 3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동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몇 줄?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틀렸죠? 지정 취소는 기속 취소요, 재량 취소요? 재량 취소니까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 하야한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4번 정당한 서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 6개월 틀렸네.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5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가통일사업자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지정 신청할 때 부가통일사업자의 신고서를 이미 냈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운영규정의 재정승인이죠. 운영규정의 재정승인. 따라서 4번도 틀리고 5번도 틀려요. 정답은 2번이었나? 예. 그렇고요. 13번 하겠습니다. 확인설명 관련 옳은 거. 1번 소속 공인인계사가 확인설명할 때는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자로 제시하자는 게 어떻게 한 거야? 이빨로만 설명했다. 이빨로만 설명했다. 소공은 돈 있어 돈 없어? 돈 없고 자격 취소는? 그러니까 뭐야? 자격정지니까 틀렸네.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맞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에 하나를 5년이 아니라 3년. 만약에 3년간 보존 안 하면 종이 쪼가리 업무정지. 3번 개공은 확인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밑줄 쳐 요구해야 된다. 요구해야 돼. 요구할 수 있다야? 요구할 수 있다고.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어요. 불응하게 되면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돼. 설명이나 기재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둘 다 해야 돼. 설명 앤드 기재예요. 4번 개공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정답 3번이고 5번 정답 4번이고 그냥 찰떡같이 알아두면 찰떡같이. 자 5번 개공이 확인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공은 돈 있어 돈 없어? 돈 있잖아. 돈이 계속 돈 없다고 그렇게 불러대. 사장님이잖아 사장님. 요새 힘든 사장님. 업무정지 틀렸네. 뭐요? 500과 이빨값 500과.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이빨을 잘못 늘린 거고 대장이나 등기부를 안 보여주고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이빨로만 설명한 거고 이빨값 500 누가 때리고? 등록관청이 때리고. 정답은 4번입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